여러분, 어제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도쿄 한복판. 분위기만 보면 여긴 진짜 상류층이다 싶은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칠순 잔치가 한창이더군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꽃 장식, 단체 사진, 박수, 건배. 그런데 제가 뭘 봤는지 아십니까? 정작 주인공인 칠순 노인은 상석에 앉아서 억지 웃음을 짓고 있고 자식들은 뒤에서 카드값 계산하느라 인상을 쓰고 있더군요. 더 가관인 건 초대받아온 손님들입니다. 화장실에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합니다. 아니, 이 시국에 무슨 칠순 잔치야? 밥값이 5만 원이라며? 5만 원 내고 이걸 먹으라는 거야?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더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이건 잔치가 아니라 장례식이다. 당신의 노후 자금이 불타 없어지는 화형식이고 당신의 인간관계가 끝장나는 장례식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칠순 잔치에 몰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내가 낸 돈이 얼만데 나도 받아야지 하면서 초대장 돌릴 생각이십니까? 그 초대장 받는 순간 상대방은 그걸 축하 초대장이 아니라 청구서로 봅니다. 축하해주러 오는 게 아니라 속으로 욕하러 오는 겁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민폐 덩어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70세는 노인이 아닙니다. 지하철만 타봐도 70 먹은 분들 등산복 입고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지로 비단 옷 입고 앉아서 절을 받겠다고요? 그건 나 이제 뒷방 늙은이요 하고 셀프 인증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남들 보여주기식 허례허식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 2천만 원 3천만 원 드는 잔치 비용이 지금은 하룻밤 술값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3년 뒤, 5년 뒤에는 여러분의 생명값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악을 쓰고 말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위기는 70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짜 승부처는 바로 75세에서 85세 사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마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70대 초반까지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건강하고 비슷비슷하게 삽니다. 그런데 75세가 딱 넘어가는 순간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85세가 되어도 내 발로 여행 다니고 내 이로 고기 씹어 먹고 자식들한테 용돈 주면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75세가 되자마자 실름실름 기력이 차고 요양원 침대에 묶여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칠순 잔치할 돈으로 보약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생존 무기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자식 키우고 집 한 채 장만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몸 하나 건사할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칠순 잔치에서 남들 밥 사줄 돈은 있으면서 정작 내가 늙어서 간병비 1천만 원은 아까워서 벌벌 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양원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지름길입니다. 요양원 가 보셨습니까?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돈 아끼지 말걸. 그때 운동 좀 해둘걸. 그때 자식한테 다 퍼주지 말고 내 주머니 챙길걸.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번 기력이 차면 다시는 뺄 수 없는 게 노년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노인 10명 중 7명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말이 남의 일 같습니까? 지금처럼 아무 준비 없이 남들 하는 대로 잔치나 하고 체면치레나 하고 자식 눈치나 보고 살다가는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여러분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니어 연구소가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칠순 잔치할 돈 2천만 원, 그 돈 절대 남주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를 사십시오. 이 5가지만 챙기시면 여러분은 90세, 100세가 되어도 요양원 근처에도 안 가고 내 집 안방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사라진 칠순잔치의 재더미 위에서 여러분이 진짜 챙겨야 할 황금 같은 기회를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양원 가기 싫으십니까?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고 끝까지 품위 있는 어른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5가지를 뼈에 새기십시오. 특히 마지막 5번째 비결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줄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이거 없으면 돈 많아도 자식들한테 무시당합니다. 제 이야기가 좀 독하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제가 기꺼이 악역을 맡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존심은 내려놓고 실속만 챙기러 출발하겠습니다. 남들 잔치할 때 우리는 생존을 준비합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끊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여주기식 인간관계와 체면치레라는 낡은 껍데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품앗이라는 죽은 환상에서 제발 깨어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칠순 잔치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동안 남의 잔치에 뿌린 돈이 얼만데 나도 본전은 뽑아야지 하는 보상심리 때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축하받고 싶은 마음보다 수금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꿈 깨십시오. 지금 품앗이는 끝났습니다. 부도난 수표입니다. 젊은 세대는 자기 살기도 바빠서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늦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흔들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칠순잔치는 경사가 아니라 뜬금없이 날아온 세금 고지서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경조사 비즈니스에서 은퇴한다. 남의 잔치에도 안 가고 내 잔치에도 안 부르겠다. 처음엔 매정하다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1년만 참아보십시오. 1년만 지나면 통장에 돈이 쌓이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실속 챙기는 게 진짜 어른의 배짱입니다. 그렇다면 잔치할 돈 2천만 원으로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속을 투자하십시오. 임플란트 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 세 넘어서 요양원 안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먹는 겁니다. 고기를 씹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허벅지 근육이 안 빠지고 그래야 낙상을 안 당합니다. 그런데 이가 부실해서 맨날 물에 말아 드시고 국수만 후루룩 드시면 다리 근육이 금방 빠져서 주저앉습니다. 잔치상 받을 돈으로 치과 가셔서 튼튼한 이빨 해두십시오. 남들한테 갈비 사주지 말고 내 입으로 갈비 뜯으십시오.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이빨이 튼튼해야 씹는 자극이 늘고 뇌도 덜 늙습니다. 2천만 원으로 잔치하면 하루 기분 좋고 끝이지만 그 돈으로 임플란트 하면 남은 20년 30년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이득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낡은 가전제품 싹 바꾸십시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10년, 20년 쓰신 분들 많으시죠? 고장나면 고쳐 쓰지 하시는데 나이 들면 그 고장난 기계가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냉장고 문 뻑뻑해서 안 열리면 어깨 나갑니다. 통돌이 세탁기 깊어서 빨래 꺼내다가 허리 삐끗합니다. 그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건조기 들이십시오. 로봇 청소기 들이십시오. 식기세척기 들이십시오. 그게 사치가 아니라 여러분 관절을 지키는 의료비 절감입니다. 남들 밥 사주지 말고 내 살림살이에 돈 쓰십시오. 집이 편안해야 밖으로 안 나돌고 내 집에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칠순 잔치 대신 당장 끊어낼 것과 가장 먼저 살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돈과 관계를 정리해 만든 실탄으로 75세부터 85세까지 마의 구간을 건너는 본격적인 생존 무기들을 하나씩 더 깊게 파헤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칠순 잔치 안 하고 아낀 돈과 에너지는 이제부터 진짜 전쟁에 쓰셔야 합니다. 75세에서 85세, 20년은 산책로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무장하지 못하면 요양원이라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키트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험합니다. 첫 번째 절대 법칙은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똥은 내가 닦는다. 즉 완벽한 신체적 자립입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불쾌하십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노년의 존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다고 하면 골프 치고 등산 다니는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으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멀리 걷느냐가 아니라 화장실에 내 발로 걸어가서 내 손으로 뒤처리를 하고 나올 수 있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식이 안 찾아와서도 아닙니다. 기저귀를 남의 손으로 갈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내 가장 은밀한 존엄을 타인에게 맡겨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걸 피하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잔치할 시간에 스쿼트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노년의 생명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에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소각장이자 에어백입니다. 이게 빠지면 혈당도 올라가고 낙상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젊을 때처럼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고관절이 부러지고 병상에 눕고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게 요양원 침대로 가는 직행 티켓입니다. 비싼 보약에 기대지 마십시오. 땀 흘리는 고통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허벅지가 불타는 느낌을 받아야 나중에 요양원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는 힘, 이게 75세 이후 최고의 권력입니다. 두 번째 절대 법칙은 디지털 자립입니다. 쉽게 말해서 키오스크 앞에서 쫄지 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 보십시오. 식당, 카페, 은행, 기차표, 예매까지 전부 기계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기계 몰라, 늙어서 못해 하고 손 놓는 순간 여러분은 현대판 문맹이 됩니다. 글은 읽을 줄 아는데 생활을 못하는 사람, 돈이 있어도 햄버거 하나 마음대로 못 사 먹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표를 못 끊어서 못 갑니다. 그때마다 자식한테 전화해서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하실 겁니까? 처음엔 해줍니다. 두 번, 세 번까지도 해줍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자식들도 지칩니다. 나중에는 전화벨만 울려도 짜증이 납니다. 그게 관계를 망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배우십시오. 칠순 잔치할 시간에 구청이나 복지관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십시오. 키오스크 앞에서 땀 흘리며 연습하십시오. 뒤에 줄 서 있는 젊은 사람들 눈치 보이십니까?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욕 먹고 배우는 게 나중에 늙어서 밥 굶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려 하지 않고 나 늙었으니 해줘 하고 버티는 건 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제대로 다뤄도 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음식 주문, 택시 호출, 은행 업무, 여행 예약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인만이 대접받습니다. 세 번째 절대 법칙은 정서적 자립. 제가 표현하자면은 고독을 즐기는 힘입니다. 혼자서도 잘 먹고 잘 노는 배짱을 키우셔야 합니다. 75세가 넘으면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친구들은 아프거나 떠나고 배우자도 먼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며 자식 전화 기다립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뇌가 멈춥니다. 우울이 오고 치매가 빨리 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가 자식들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전화만 하면 왜 안 오냐? 서운하다. 너희끼리만 잘 산다는 말. 자식들 숨 막힙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친구입니다. 그걸 자식이나 친구가 채워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짜 고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 식당 가서 짜장면 한 그릇, 탕수육 시켜서 잘 먹을 수 있는 용기.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카페 앉아 있을 수 있는 담대함. 이게 고독력입니다. 고독력이 높은 노인은 늙지 않습니다. 잔치는 하루면 끝나지만 혼자 노는 능력은 평생 갑니다. 잔치할 돈으로 취미를 만드십시오. 악기든 그림이든 글쓰기든 종이접기든 상관없습니다. 혼자 몰입할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은 늙어서 절대 추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절대 법칙은 공간적 자립, 즉 집 정리입니다. 제발 집에 쓰레기 쌓아두지 마십시오. 75세 이후에는 물건을 버리는 게 돈 버는 겁니다. 평생 모아온 살림살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떠나고 나면 자식들이 돈 주고 업체 불러서 버려야 할 짐입니다. 유산 남길 생각 말고 짐부터 줄이십시오. 집이 복잡하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전선, 박스, 쌓아둔 물건들, 집 안에서 넘어져 고관절 부러지는 노인이 매년 수만 명입니다. 집을 호텔처럼 만드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리십시오. 팔아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드십시오. 집이 단순해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집은 창고가 아니라 요양원보다 더 안전한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네 가지입니다. 신체, 디지털, 정서, 공간. 이 네 가지만 갖춰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30% 노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하나가 없으면 이 모든 건 모래성입니다.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주고 자식들에게 절대 무시당하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방. 바로 다섯 번째, 재정적 자립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재정적 자립이 왜 노후의 최후 방패인지, 그리고 왜 죽는 그날까지 돈줄을 절대 자식에게 넘기면 안 되는지 아주 적나라한 실제 사례와 함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의 돈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체적 자립, 디지털 자립, 정서적 자립, 공간적 자립,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소프트웨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바로 재정적 자립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돈줄을 꽉 쥐고 절대 자식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가 좀 덜 쓰고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그 미덕이 여러분의 노후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75세가 넘어가면은 사람 마음이 약해집니다.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이때 자식들이 와서 사정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집 사는데 2억만 도와주세요. 어머니, 손주 유학 가는데 학비 좀 혹은 더 교묘합니다. 어차피 상속할 거 미리 증여하면은 세금도 아끼고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이 달콤한 말에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요양원행 급행열차에 몸을 싣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본 수많은 비극 중 가장 처참한 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일해서 1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에 몰리자 무릎 꿇고 빕니다. 아버지, 집 팔아서 빚만 갚아주시면 제가 남은 평생 왕처럼 모시겠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 흘립니다. 결국 마음 약해져서 집을 팔아 전부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6개월은 천국이었습니다. 밥상은 진수성찬, 손주들은 할아버지 최고. 그런데 딱 6개월 지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반찬수 줄어들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1년이 채 안 돼서 결국 싸우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변두리 고시원에서 혼자 삽니다. 15억 원 집 주인에서 보증금 없는 노인 되기까지 걸린 시간 딱 1년이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여는 순간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효도 계약서 믿지 마십시오. 공증 소용없습니다. 돈 넘어가는 순간 사람 마음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이미 넘어간 돈 다시 가져오려면 소송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피가 마르고 뼈가 삭습니다. 자식과 법정에서 싸우다 화병으로 쓰러지는 노인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독해지셔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내 재산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유산은 없다. 나는 내 돈으로 먹고 놀고 아프면 좋은 간병인 쓰고 살겠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처음엔 자식들이 서운해할 겁니다.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부모가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이 함부로 못합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유산 미리 주면 부모는 이미 잡은 물고기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돈을 쥐고 조금씩 쓰고 조금씩 나누면 자식들은 문지방 닳도록 찾아옵니다.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효도를 부르는 힘입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이 생명입니다.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병원비 낼 돈 없으면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그건 집 가진 빈민입니다. 주택연금 같은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집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 버리십시오. 그 집 담보로 매달 현금 받아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데 다니십시오. 자식들이 반대할 겁니다. 당연하죠. 자기들 유산 줄어드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부모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듣지 마십시오. 내 집이고 내 돈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자립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마무리입니다. 유언장과 사전연명치료 의향서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냐고요? 75세 넘으면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의식 잃으면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때 자식들은 기계 닦아 말까로 싸웁니다. 결국 여러분은 원하지도 않는 연명치료로 침대에 묶일 수 있습니다. 이건 생명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입니다. 미리 정해 두십시오. 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원하지 않는다.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건 죽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써두는 건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되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죠? 미리 교통정리해 두십시오. 그게 존경받는 노인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나 그 죄책감 오늘부로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한 게 자식을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징징대는 부모보다 자기 인생 즐기며 사는 부모가 자식에게 훨씬 부담이 적고 존경받습니다. 비교도 그만두십시오.
누구 아들이 뭐 샀다, 누구 딸이 뭐 해줬다. 그거 다 독입니다. 남의 인생 보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하십시오. 오늘 한 번 더 걸었으면 성공입니다. 오늘 밥 맛있게 먹었으면 성공입니다. 75, 세 이후의 행복은 아주 사소한 데서 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칠순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 화려한 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더 자유로운 여러분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묶여 천장만 보는 노인이 될 것인가? 통장 든든히 쥐고 스쿼트하며 사는 노인이 될 것인가? 선택은 지금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잔치할 돈으로 몸을 만들고 머리를 깨우고 집을 비우고 통장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체면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독해지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무엇보다 행복하십시오.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